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곤충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곤충의 구조와 기능, 그 중에서 복부 쪽입니다. 복부. 복부는 보통 배라고도 하고요. 보통 10에서 11마디이지만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납바리목은 8마디에서 11마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증절변태라고 하고 톡톡이목은 몸마디가 6마디 이하입니다. 이런 특이한 애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죠. 보통은 10마디에서 11마디라고 하고 네, 특이한 애들 외워주시고 그 중에서도 1에서 8마디까지는 배마디이고 9마디는 배판 10번째 마디는 주로 생식기나 이제 침입니다. 자, 배마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끊어져 있죠. 마디마다 끊어져 있는데 요거 이제 배마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 제가 아마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사진을 이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집게 사진, 중앙용 사진 다 여기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사진들이 있고 표기를 해야만 그러니까 표기만 해서 되는 사진들이 있고 표기해도 안 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저작권들이 그런 사진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거기 되면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저만의 뭐 책이 생기고 이런다 하면은 책에 있는 거 이제 과감히 그냥 영상 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작권에 문제 없는 그런 이미지만을 썼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복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집게, 뭐 중앙미모, 뿔관, 배다리, 침, 도약기, 끈끈이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집게 같은 경우에는 방어 후에 날개를 접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중앙미모, 복부 마지막 마디의 중앙에서 발생하는 실 모양의 돌출물로 원시적인 목, 존부치라든지 존목이라든지 하루살이 목에서만 발견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뿔관 있는데 이건 약간 특이한 건데 진딧물한테 있는 거예요. 진딧물한테 있는 뿔관인데 이 구조가 포식자를 격퇴하거나 공생하는 개미에 의한 보살핌 행동을 유도하는 물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딧물이랑 개미가 굉장히 상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진딧물은 이제 개미한테 감로를 제공하고 요런 유도하는 물질을 이제 생산을 하고 개미는 대신 얘네를 보호해주는 거죠. 진딧물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 이 배에 있는 뿔관이라는 얘가 어느 정도 역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은 배다리입니다. 배다리인데 배다리는 육질의 운동성 부속지로 일부 목, 특히 나비목, 밑들이목, 일부 벌목의 유충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배다리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인데 요게 배발이에요. 요게 배다리. 이제 나비, 유충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요게 배다리입니다. 요런 배다리. 배다리가 저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배다리고 자 다음은 침입니다. 침은 보통 이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생식기가 약간 변형된 거죠. 그렇죠. 변형된 산란관으로 침을 가진 벌목의 암컷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거 체크해 가세요. 다음은 도약기입니다. 도약기. 톡톡이목에서 네 번째 복부마디의 배 쪽에서 볼 수 있는 점프기관. 다음 끈끈이관. 이것도 톡톡이목에서 나왔었죠. 톡톡이목의 첫 번째 복부마디의 배 쪽에서 볼 수 있는 육질의 쐐기 모양 구조로 물의 흡수를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 끈끈이관이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이 배에 있는 구조 중 하나다. 그래서 이 도약기랑 끈끈이 같은 경우에는 톡톡이목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감각기인데요. 감각기 중에서 이제 현음기관입니다. 현음기관 이제 소리와 관련된 기관이고 자 무릎 아래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무릎 아래 기관. 우리 무릎 아래가 뭐예요? 그렇죠. 종아리죠. 종아리.
많은 곤충이 다리에 위치한다. 매질의 진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인간도 이 소리를 느낄 때 어떻게 느끼죠? 이 진동을 파악해서 이 소리를 느끼잖아요. 곤충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곤충들은 뭐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무릎이에요. 이 무릎 아래 기관 여기로 이제 발이 이렇게 있고 여기로 이제 매질의 진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진동을 느낌으로써 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귀뚜라미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귀뚜라미 같은 애들이 이 종아리 같은 데서 반응을 하죠. 다음 고막기관입니다. 소리 진동에 반응하는 드럼과 같은 고막 아래에 놓여 있다. 이 기관은 가슴이나 복부, 앞다리, 종아리 마디 이렇게 있다는 건데 여기 보시죠. 종아리 마디에 귀뚜라미류 있고 이게 다 고막기관이 붙어있는 데가 다르다는 겁니다. 종아리에 있는 건 귀뚜라미, 가슴에 있는 건 노린재모, 복부에는 메뚜기나 메미류, 나방류. 이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귀에 익고 머리에 익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하시면 되시고. 자,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존스턴 기관. 각 더듬이에 흔들마디 안에 있다. 흔들마디 뭐였죠? 밑마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었으면 밑마디 있었고, 이렇게 흔들마디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뭐였죠? 채찍마디. 이 흔들마디 안에 존스턴 기관이 있었죠. 자, 일부 곤충에서 더듬이의 위치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기 수용기로 기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소화계입니다. 소화계는 뭘로 나뉘어지냐면은 전장, 중장, 그리고 뭐겠어요? 마지막 후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알아가셔야 돼요. 이제 총론이기 때문에. 자, 각 전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몸 안까지 들어가는데 이 식도 조금 지나서까지가 이제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식도 안에서부터 장은 중장, 마지막에 이제 배설 관련해서는 이제 후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장에는 정구강, 인두, 식도, 모이주머니, 전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각각 이런 특징들은 이제 알아가시고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위입니다. 전위에는 전위 분문 판막이라는 게 있어서 중장으로부터 먹이가 역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가 중장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만약에 전장이에요. 맨 끝부분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전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여기로 다시 역류하는 것을 막는 그 역할을 이 전이라는 놈이 한다는 겁니다. 다음 바로 중장 넘어가 볼게요. 중장에는 큐티클층이 없으며 장 안쪽에 소화를 위한 많은 육모를 내고 있다. 자, 이 중장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소화 역할을 가장 크게 합니다. 소화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자, 중장에는 여러 개의 위맹낭이 있으며 벌목의 유충이나 풀잠자리목의 일부에서와 같이 먹이가 액체성이어서 소화 잔류물이 적은 종류에서는 중장의 끝이 막혀 있다. 뭐 이런 특징들. 다 매미나 깍지벌레. 그 밖에 흡축성 곤충은 여과실이라는 특성 기관이 있어. 여과실이라는 특성 기관이 중장에 있다는 거죠. 소화 효소가 먹이에 닿기 전에 수분을 흡수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여과실이라는 이런 곳에서는 소화 효소가 먹이에 닿기 전에 이미 수분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이 나온 게 뭐예요? 감로예요, 감로. 자, 라 보겠습니다. 라. 중장의 앞부분에서 직접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지나 후장으로 들어온 먹이는 농축되어 있다. 농축되어 있다는 말은 수분을 빼앗겼다는 말이죠. 수분이 낮은 애들은 이제 농축되어 있다고 하고, 다음 마. 먹이가 중장에 들어올 때에는 위식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 위식막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위식막은 먹이로부터 중장의 상피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먹이가 만약에 뭐 딱딱한 이런 각진 먹이라고 칩시다. 이런 각진 부분들이 이제 중장의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걸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위식막이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이 중장 같은 경우에는 내배엽에서 만들어지고요. 초기 발달할 때 이 전장이나 후장은 이제 외배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 특이점 이따가 할 거지만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자, 다음 후장 보겠습니다. 후장은 회장, 결장, 직장 등 세 부분으로
부했대고요. 후장의 흡수작용은 직장의 유두돌기나 복잡한 의식에서 하고, 자, 직장에서는 소화된 찌꺼기에서 수분을 재흡수하여 체액이나 말피기관으로 보낸다. 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수분을 재흡수하고 체액이나 말피기관으로 보낸다. 아까 중장에서도 수분 한번 흡수했었는데 이 후장 중에 직장에서 수분을 한번 더 흡수한다는 거죠. 자, 흰개미류의 곤충의 직장낭에는 공생 원생 동물이 있으며 잠자리류의 약충에서는 직장 아가미가 발달한다. 요런 특징들 가져가세요. 흰개미류의 곤충의 직장낭에는 공생 원생 동물이 있습니다. 공생하는 그런 동물이 있고 잠자리 약충은 직장 아가미가 발달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냥 그 참고사항으로 교재에는 적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주요 소화 효소로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있고요. 우리 아밀라아제, 인간도 탄수화물 분해를 아밀라아제로 하죠. 아밀라아제와 글리코시다아제류가 있고, 지방 분해 요소로는 리파아제가 있으며 단백질 분해 요소에는 엔도펩티다아제류와 펩티드 말단 분해 요소인 엑소펩티다아제류가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특징 보면 뒤에 이 아세 있죠. 아세가 그렇죠. 이런 효소라는 그렇죠. 이런 분해 요소 나올 때, 소화 요소 나올 때 끝에 이런 아세가 붙습니다. 특징 좀 알아가시면 좋고요. 자, 다음 배설계입니다. 배설계. 소화시킨 걸 이제 배설해야겠죠. 배설계인데 주기관은 말피기관으로 후장의 시단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피기관에서 보겠습니다. 말피기관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자, 가부터 봐볼게요. 말피기관은 후장이 소화배설물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다. 다시 한번 말피기관은 후장이 소화배설물에서, 자, 소화된 그 배설물에서 수분을 마지막으로 재흡수해주는 기관이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산이 있으며, 요산의 산화 생성물인 알라토인과 알라토산이 나비목과 노린재목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들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말피기관이 분비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칼륨이온이 관내로 유입되고, 칼륨이온은 우리 그 농도, 삼투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온입니다. 뒤따라 다른 염류와 수분이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관내에 들어온 액체가 후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수분과 이온류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피기관은 소화 배설물에서 수분을 재흡수한다. 네, 수분을 재흡수한다. 요 정도만 사실 크게 알고 계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지방체, 배설제 중에서 지방체는 영양물질의 저장 장소 역할을 하는데 영양 상태나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기에는 세포질 내 망상체에 저장되나 후에 대형의 지방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시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체가 뭔지, 지방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방체와 다른 이제 기관들 간의 이런 상호관계까지 따지게 되면은 공부할 수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알아가고 계시고, 말피기관 같은 경우도 요 정도만 알아가고 계시고, 만약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석박사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호흡계입니다. 호흡계는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호흡계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기관계. 호흡계를 또 기관계라고 하고, 기관계는 체표가 내부로 함입하여 생긴다.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어. 요런 가운데 가슴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가운데 가슴이라고 합시다. 자, 요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입된다. 그러니까 체표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기관 아가미는 반대로 체벽이 늘어나서 생긴다. 이 기관 아가미는 반대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기문이랑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기문 먼저 보시죠. 기문. 앞가슴과 가운데 가슴 사이,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사이에 각각 한 쌍씩, 복부의 앞에
8개 마디에 각각 한 쌍씩 모두 10쌍이 있으나 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종마다 배 마디도 다르죠. 일단 배 마디도 다르기 때문에 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근데 보통 이제 배 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전에 그 그림에 똑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봅시다. 여기 이렇게 된 거 보이시나요 혹시? 잠시만요. 이렇게 배 마디마디마다 있죠? 요게 기문입니다. 기문. 기문이고 자 가슴도 여기 보시면 앞가슴, 이 가운데 가슴, 뒷가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사이 그리고 앞가슴과 가운데 가슴 사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죠.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보통 10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자, 다음 기관입니다. 기관. 기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기관이 나오는 건데 기관의 안쪽을 내막이라고 하고 체벽의 큐티클층과 연해 있고 여러 층으로 된 외표피이다. 자, 안쪽 층은 나선살을 이루고 있어 기관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이제 각자가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공극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뭐 이렇게 나선사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뭐 외부에서 맞든 내부에서 맞든 이제 기관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기관의 끝에 있는 가능관을 기관소지라고 하는데 탈표할 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수분은 자유롭게 통과하며 조직 내에서 분지하여 세포 내까지 들어간다. 자, 이 기문을 통해서 기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기문을 통해서 기관으로 갔어요. 기관으로 가면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기관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관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탈피할 때 여기까지만 탈피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분은 자유롭게 통과하며 조직 내에서 분지하여 세포 내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순환계인데 우리 보통 곤충의 순환계를 말할 때 곤충의 순환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방순환계라고 말합니다. 개방순환계. 왜 개방순환계라고 말하냐면은 자, 인간 같은 경우에는 피가 어디로 흘러요? 혈관에서 흐릅니다. 자, 곤충은 어디서 흐릅니까? 곤충 같은 경우에도 심장을 통해서 동맥으로 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동맥에서 문제예요. 동맥에서 그냥 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혈관이 막혀 있잖아요. 이게 얘는 막혀 있지 않아요. 뚫려 있어요. 개방. 그래서 몸 전체가 혈액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 전체에 혈액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맥이 그리고 이 혈관들이 막혀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순환계라고 보는 거예요. 자, 혈액이 심장관과 대동맥을 제외하고는 바로 조직 속으로 스며들다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순환계권. 그냥 몸에 있다가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는 또 이 동맥을 통해서 그냥 다시 내부로 보냈다가 내부에서 또 심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등혈관인데 등혈관 한번 볼까요? 자, 등혈관. 심장과 대동맥은 소화관 등 쪽에 있어 전체를 등혈관이라고 한다. 자, 여기 어떤 블로그에서 또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등 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걸 등혈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뒤쪽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해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심장이 뒤쪽에 있어요, 배 쪽에. 심장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 몸의 뒤쪽에 시작해서 뭐 가슴 머리까지 이어지고 심장은 가슴과 복부 전체에 걸쳐 있기도 하나 대개에는 복부에만 있으며 몸 마디마다 다소 잘록하고 여기에 한 쌍의 신문이 있어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간다. 신문은 심장의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신문이 있죠. 자, 신문의 안쪽에는 신문 판박이 있어. 그쵸, 역류를 당연히 막아야겠죠. 온 몸이 지금 혈액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안 좋죠. 자, 대동맥은 등혈과 앞부분이 길어진 것으로 가슴을 지나 내 부분에 이르며 끝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까지. 이런 마 같은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지문 중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순환계예요, 순환계. 순환계 중에서, 자, 아까 혈액이 막 몸 안에 그냥 흐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혈액이 최적의 적게는 15%지만 많게는 75%까지 차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내장 기관들 빼고도 이 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액은 혈장과 혈구세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혈장과 혈구세포. 인간과 거의 비슷해요. 혈구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식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균을 잡아먹고, 혈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양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신진대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혈장이 담당하고 있고, 자, 혈장은 85%가 수분이며 약산성이고, 약산성 이런 거 가져가세요. 무기이온, 그렇죠.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당류, 유기산 등 이런 에너지, 이런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혈장에서. 자, 대부분의 외시류에서는, 외시류 뭐였죠? 불완전면태류, 그쵸. 나트륨과 염소이온이 삼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혈장 내에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혈장 내에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깔따구 유충에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벌레 죽이면은 흰색 피가 나옵니다. 흰색 피.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곤충에 이 헤모글로빈이 없어요. 하지만 이 깔따구 유충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깔따구라는 얘를 죽이면은 빨간색 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색소 말고도, 색소가 이제 색깔을 어쨌든 나타내는 애들이니까, 이 산루의 나방과에는, 이거, 어렵습니다. 하이알로포라에는 알파, 카로텐, 엽록소 AB, 리보플라빈, 타라산틴 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히알로포라에는 요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알고 가세요. 이거는 기본서에서 좀 특이하게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혈장의 기능은 수분의 보존, 양분의 저장, 영양물질과 호르몬의 운반 등이다. 수분의 보존. 자, 혈구의 기능은 식균작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형의 고체를 삼킨다. 우리 인간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 혈액의 순환 어떻게 되는지.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하는데, 심장의 박동은 심장벽에 있는 근육섬유의 수축으로 생긴다. 심장의 박동은 근육섬유의 수축. 심장근이 늘어나면 심장이 커지고, 혈액이 신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온다. 자, 이랬던 심장이 있었는데, 심장근이 늘어나면서 심장이 커지고, 이때 이제 막 안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자, 혈액이 날개로 들어갈 때는 전염부를 통하고, 나갈 때는 두뇌물을 통한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지문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혈액이 날개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는 두뇌부로, 나갈 때는 전염부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틀린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생식계인데, 생식계. 오케이, 생식계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생식계입니다. 생식계. 수컷의 생식기관과 암컷의 생식기관 대부분의 곤충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첫 번째 정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소. 여러 개의 정소 소관이 모여서, 자, 정소 소관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의 낭 안에 있는 상태. 요거를 정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소의 단위가 되는 게 이제 이 정소 소관이 되는 거고, 정소 소관들이 수정 소관과 연결되어 있고, 수정 소관은 수정관 형태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정자는 수정관을 통해 저장낭으로 이동하여 모이고 교미 시 이들 정자가 사정관을 통해 암컷으로 이동한다. 자,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여기 수정관을 통해서 갑니다. 수정관을 통해서 가고 제가 원래 이거 그림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역시나 저작권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가져오기. 수정관을 통해서 이 저장낭이라는 데로 이동해서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가 교미할 때 배출되는 겁니다. 교미할 때 암컷으로 배출되는 거고요. 자, 이때 부속샘은 정액과 정자 주머니를 만들어 정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도와주는데 이 나갈 때 있죠, 나갈 때 이 부속샘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서 윤활유를 이제 우리가 사람의 정액이 나올 때 윤활유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정소에서 만들어진 이 정자들이 나갈 때 그때 이 부속샘에서 윤활유 같은 거를 해줘가지고 좀 더 나가기 쉽게 그리고 좀 더 들어가기 쉽게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암컷의 생식기관입니다. 암컷의 생식기관. 얘도 마찬가지로 난소 소관 안에서 증식실과 난황실을 거치면서 난황이 들어있는 난모세포, 즉 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하나, 둘 이렇게 가져가시고 암컷의 부속샘은 알의 보호막이나 점착액을 분비하여 알을 감싼다.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반면에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부속샘은 벌의 경우 흔히 독샘으로 변형되어 있고 채채파리의 경우 애벌레를 위한 분비물을 내는 젖샘으로 발달하기도 한다. 이런 특이한 예들 허락하시고요. 자, 저장낭이라고 하는데 이 저장낭은 암컷에도 있고요. 수컷에도 있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저장낭은 수컷에도 있고 암컷에도 있습니다. 수컷에서도 보관에다가 이제 내보내고 암컷에서는 이제 맨날 이 난자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장낭에서 이제 이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그다음 난소가 나오면은 그때 같이 해서 뿌리는 겁니다. 수컷의 정자를 보관하며 저장낭 샘에서 저장낭에 보관 중인 정자를 위해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시간 이제 신경계부터 들어갈 텐데, 신경계부터는 저는 굉장히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생식계까지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